우도의 그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우선 이 우도 동구르마켓은 네. 저는 우도라는 한정된 지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네네. 제주 자연을 네. 대표하는 네네. 그것의 하나로서 우도의 고래구를 네.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우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우선 먼저 포인트고요. 네. 제주에는 그 용암 동굴군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동굴의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용암 동굴이 많은 데 비해서 해식 동굴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우도에 발달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는 또 석회암 동굴이 있어요. 제주도에는 화산지대니까 석회암 동굴은 전혀 없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동굴소리 연구회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동굴에서 어떤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보면서 동굴음악회를 생각해볼 때 네. 과연 제주에서 어떤 곳이 가장 적합한 장소인가를 물색하다가 네. 우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 우도 고래구리야말로 동굴음악회를 열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맨 먼저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동굴음악회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 해에는 강원도로 넘어갔어요. 네. 석회암 동굴에서 하고 또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용암동굴의 대표인 만장굴에서도 음악회를 했죠. 그러니까 가장 동굴의 특성이 세 가지 특성이 있는 동굴에서 전부 동굴 음악회를 해본 셈입니다. 그래 본 결과 결국 또 우도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이 우도의 고래구리 입지 조건이 가장 좋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우도 고래굴만이 가진 장점이라면 그게 장점이면서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아무 때나 그 굴을 들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물때를 맞춰서 간조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보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우도 동굴이 진 약점이지만 또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희귀성이라는 점에서 아무 때나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도 동굴이 우수성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식 동굴 중에 하나가 핑가레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맨델스존의 핑가레 동굴 서곡을 들어보셨죠? 네. 그 제목이. 네. 그래서 일부러 핑가레 동굴을 찾아갔어요, 제가. 스코틀랜드, 영국 북쪽의 스코틀랜드 북서부에 있는 조그마한 섬 스테파 섬이라고 하는데 그 동굴의 그 핑가레 동굴을 찾아가 봤더니 우도 동굴보다 작아요, 규모가. 그리고 그 동굴은 물론 지형적으로는 아름다운 형체를 지니고 있지만 음악회를 열 수 있는 동굴이 아니에요. 왜요? 규모도 작고 아. 또 반드시 배를 타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아. 예, 물론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은 우도처럼 있지 않고 스페이스가 그리고 울림도 좀 특색이 있는데 거기서도 소리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오솔레미오 노래도 불러보고 그렇게 다 해봤는데 우도 동굴이 지닌 장점이 훨씬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어떻게 말을 바꾸게 됐냐면 이 우도 고래구리야말로 세계적인 동굴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거기에서 동굴음악회를 여는데 다만 이제까지 한 20회 해오면서 그 달이 10월 달에 여는 게 가장 우도 동굴은 적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날씨 기상 때문이었어요. 보통 10월에 제주도의 날씨는 한이바람이 불니다. 보통 이 우도에 한이바람이 불면은 여기 하오목동 항 쪽에는 파도가 높아도 저쪽 그 건멀레 해안 쪽에는 오히려 호수처럼 잔잔하단 말이죠. 오늘도 그 한이바람이 좀 부는 쪽인데 그래도 워낙 이제 그 풍랑의 여파로에서 좀 파도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조화. 그래서
동굴 음악회를 하면서 바다의 해조물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목소리와 악기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서 어울리면서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예술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도 동굴 음악회는. 그래서 저는 우도 동굴 음악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우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이건 제주도를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이건 사실은 이렇게 해식동굴에서 음악회를 여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곳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주도가 자연유산으로서 세계유산으로 이게 포함되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정작 내세울 때 그러면 제주 자연이 우수성을 내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로서 저는 당당하게 우도 동굴 음악회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존재감을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데 전문적으로 음악적인 면이 핑가래 동굴과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그러죠. 그래서 합사하러 어떤 거를 가다가 네. 그때 아마 파고가 상당히 심했던가 봐요. 네. 그 느낌을 바로 기악곡으로 만든 게 핑가래 동굴 서곡이거든요. 네. 핑가래 동굴 안에서 음악회를 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우도 동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음악회를 여는데 예전에 음향학자가 와서 네. 동굴에서 실내 음향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의 가장 유명한 그 예술의 전당, 실내 환경 콘서트 홀로서의 그 잔향 품질, 이거를 이제 오실로프 그래프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 음향 그런 그래프로 오실로프 그래프. 그걸 한번 정확한 명칭을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걸로 보여주는데 우리 우도 동굴인 경우에는 아주 우수하게 이게 일정하게 이게 밀도가 나타나는데 그 인위적인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는 그게 아주 불규칙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 우도 동굴이야말로 가장 우수한 잔향 품질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그 옛날에 실내 건축 음향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동굴에서 시사점을 받았을 수도 있다. 역으로 한 번만. 건축 음향이라고 하죠. 건축 네, 네. 실내 공간에서 네, 네. 그 음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굴에서 시사점을 받았을 수도 있다. 네. 동굴의 그 원래 좋은 음향을 이를테면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 같은 것이 발견되는 데점에서는 그 메마드 뼈로 만든 악기라든지 피리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건 피리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는 건 그 속에서 음악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또 실제로 과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벽화가 발달된 데서는 울림이 좋대요. 우선 동굴의 울림이 음향 조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아무리 인위적인 공간에서 훌륭한 음향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이 만든 이 자연의 어떤 신비로움 속에서 펼쳐지는 이 공간 예술이야말로 우도 동굴 음악회가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부가 많이 됐네요. 네. 그 우도에 처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우리 해석이에요. 거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충암 선생의 식구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그때 착상을 동굴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교수님 동굴에 와서 이런 곳에서 음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충암 김정 선생의 시를 보다가 이런 곳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착안을 먼저 하고 동굴을 나중에 답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본다면?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충암 시는 오래전에부터 이제 읽어왔고 그러니까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동굴을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구체화한 거는 어쨌든 우도 동굴에서 이거를 확인하면서라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충암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또 관심이 있어서 동굴의 현미한 이치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뒤에 해봤거든. 두고 있던 차에 동굴의 음악회를 동굴을 와서 보니까 그때 옳지, 여기다 여기다 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소감을 우도의 해식동굴이야말로 동굴 음악회를 얘기하는 가장 안성맞춤인 장소이다. 스페이스도 한 500여 석 이상의 확보가 가능하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전부 출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그 공간이 되고 울림을 또 연출해낼 수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날씨 같은 게 좀 변수로 작용하긴 하는데, 그건 뭐 하늘이 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노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제주시에서의 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거에서 좀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거는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또 관주도의 행사와 민간에서 하는 행사가 좀 다를 수 있는 게, 관주도로 하다 보면은 또 그쪽에 어떤 나름대로의 그 어떤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물론 또 같이 융합해서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거를 20회까지 이어오면서 이제 고집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그냥 우리가 축제 무대에서 흔히 무슨 초청 가수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어떤 이런 해서 마이크 음향이라든지 사운드를 막 크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음악회가 아니고, 여기는 언플러그드 뮤직, 그러니까 스피커라든지 또는 마이크 이런 일체 전기 음향 장치를 쓰지 않고서도 훌륭한 그냥 순수한 인간의 목소리와 악기 소리를 재현해내서 그걸로서 사람들에게 쾌적한 음악 환경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이 그 동굴음악회가 가진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까지 고집해온 그거고. 네. 그때 만에 하나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막 축제가 막 이상한 쪽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 그런 게 우려가 되고, 어쨌든 이런 전통은 잘 지켜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관악은 저도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제주도와 어떻게 진짜 대표성 있는 축제로,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키워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해진흥기금이라든지 여기 조그마한 보조는 받습니다. 근데 그런 보조라고 하는 게 무슨 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이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약간씩 조금 뭐 기본적인 팜플렛 제작비라든지 뭐 출연료 이런 것에 이렇게 해서 일정액을 보조를 받는데,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적어도 모든 시스템이 조직화되고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뭐 동굴 축제라든지 또는 음악 축제로 해서 좀 크게 확대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리고 상설화하는 문제도 생각해봤는데, 이제 매주 보름이면 물때가 싸니까 뭐 보름과 초하루 에는 우도 동굴에서 음악회가 열린다라든지 이런 거는 또 앞으로 차후에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긍정적이신가요? 그렇죠. 그건 긍정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1년에 단 한 차례만 하니까. 그래서 만일에 뭐 그때 해서 태풍이 불어서 못하면 그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분이 뭐 누구 가수를 초청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가수가 온다는 얘기는 마이크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가수는 그 전기 음향 장치에서 그냥 왕왕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놀이판을 하고, 물론 그 가수들의 연주라는 게 뭐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에 어울리는 장소가 있고, 여기는 조용하면서도 뭔가 그 자연 체험도 즐기고 또 사람의 목소리도 좀 그렇게 신비롭게 들릴 수 있는, 육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그 조화를 이루기에는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음악적
그 요인이 되는 것일까? 제가 해본 결과에는 하프 연주라든지 네. 심지어 피아노를 연주도 거기서 했었어요. 네, 사진에서 봤어요. 그 그렇죠. 배에다가 피아노 싣고 가시고. 그게 그랜드 피아노가 한 370kg 무게가 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장정 한 10사람이 달라붙어야지만 이게 낑낑대면서 움직일 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동굴로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냥 네. 일상으로는. 그런데 가능했던 게 태우라는 제주도 전통 있어요. 뗏목에 그게 있는데 네. 거기다가 살짝 올려놓으니까 네. 만조 때 그 동굴이 물에 잠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태우로 일단 피아노 실은 것이 싹 네. 들어가서 네. 멈췄다가 네. 간조 때는 음악회를 하고 또 물이 또 들면 또 이제 쑥 빠져나오는 네. 네. 그러한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신비롭고 그냥 이제 과장되지 않고 그 울림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악기로 친다면은 이게 현악기 중에는 발현악기, 이게 뜯는 악기, 발현이라고 해서 현을 뜯는다 해서 네. 하프 같은 거를 발현악, 현악기도 여러 가지 종류에 차련, 그러니까 이제 그 활대로 마차를 부는 걸 차련악기라고 하고 그 발현, 그 다음에 피아노 같은 건 타현악기입니다. 원래 이게 친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피아노나 그런 그 하프 같은 거는 동굴의 울림에 적합한 것 같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저음악기가 오히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굴의 울림에 한정적이는 않지만 제가 느낀 이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현상도 읽을 수 있더라. 네. 바쁘신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 그 20회를 하면서 가장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뭐 어떻게 됐던 간에 그래도 한 가지를, 왜냐면 예. 오늘 20회 세레모니를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20회 세레모니를 하는데 네. 이게 참고로 저도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만 네. 이 한국 동굴학회에서 네. 20회 동안 동굴음악회를 열어오고 이렇게 한 공로로 공로패를 저한테 글쎄요, 그러는데.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그 20회를 이어놓는다면 한 해도 빠짐없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 한 해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풍이나 뭐 그렇죠. 이런 그렇게 곳에 하면은 열어서. 반드시 연기를 해서라도 반드시 치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 보통이면 취소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없는 걸로 해서 그럼 내년에 다시 봅시다 하는데 네. 저는 반드시 이게 치렀다라고 하는 거고 또 가장 인상적인 음악회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랜드 피아노를 동굴에 설치해서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제 독창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까지 동굴음악회 중에 최소 인원 단 3명만이 출연했네요. 피아노 반주자, 솔리스트, 그 다음에 특별 출연으로 김희숙 무용하는 거예요. 단 3사람만이 그 음악회를 이끄는 거예요. 오늘은 참여 인원이 한 8, 90명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3명만으로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연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더더군다나 왜 그랬느냐면 예산 지원이 다 끊긴 상태였어요. 제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피아니스트 뭐 반주료만 예산을 확보해서 내가 몸으로 떼어서 이렇게 하면 음악회는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그때 했던 게 그랜드 피아노를 동굴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고 결국은 궁하면은 뭐 통한다라고 했나요? 어떤 그런 격이 된 거죠. 그러셨구나. 그 사진은 저도 봤거든요. 태우에 싣고 가는 거. 혹시 그 사진을 우리 오상철 교수님이 찍으신 거예요. 역사적인. 교수님, 저 그거 조금 보내주셔서. 그거 아주 기사에 아주 좀 소중한 쓸수 있도록 그 소중한 혹시 사진인데 안 돼요? 아마 될까요? 저 말씀하세요. 네네. 사진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런 제가 해마다 동굴음악회 때마다 오셔서 게스트로 사진 촬영을 해주시고 작품 사진을 남기시는데 아주 역사적인 사진도 많고 저는 항상 존경합니다. 우리 오상철 교수님은. 네. 그 외에 여쭤볼 게 더 많은데요. 네. 바쁘신 것 같아서 그래, 더 필요한 거는 나중에. 혹시 메일로라도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사는 한 2, 3일 걸려서 제가
열심히 가능하면 준비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써주십시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고독한 작업이면서 나름대로 저는 참 이제 40대 저도 지금 돌아보면 40대 초반에 시작해서 이게 내년이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우리 교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해서는 안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20여 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나는 이제 이 다른 것보다도 그것에 막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그렇게 이제 쏟아왔던 제가 생각해도 그게 무슨 돈을 벌거나 뭐 이게 큰 내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렇게 거기에다가 몰두해 왔던 것일까라고 한번 돌아보는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어떤 뭐 사람들이 꼭 뭐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네. 무엇보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이 없어서. 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참고로 교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사회자 세레모니 오늘 이게 열리기 전에 기사 쓰는데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자, 오늘 그러면 인터뷰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쨌든 예, 그러면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네.